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현재 주말 말 그대로 비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현재 태풍이 남기고 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영서 지역 예상 강우량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만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또 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바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폭우와 함께 초속 8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호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썰매 피해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이었던 7시 45분을 기해서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죠. 산림 및 또 발생 우려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산에서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마을 주민들이 이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로 참여하는 온 마을 교육 시스템 횡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상지대학교와 상지대학교 총동문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공영형 사립대 추진과 관련해서 포럼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해안 일부 시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에 폭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지역의 강우량이 750mm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철원 장흥리가 755mm를 기록해서 가장 많았고 춘천 신부급이 554, 영월 383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오늘 새벽에 강원도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고 내일까지 30에서 80, 많은 곳은 영서 지역 중심으로 최고 120mm의 비가 더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북한강 수계 각 댐들도 수위 조절을 이어가면서 소양강댐은 초당 2천여 톤, 화천과 춘천, 의암댐 역시 1초에 3천 톤에서 10,000톤 이상의 물을 하루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원주와 영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멕시코에서 원주로 입국한 A씨와 또 카메룬에서 영월로 입국했던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 일원에 입원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총 7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강원도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진 결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사업과 또 분양권 상한제로 외지 투자층에 감소했다는 시장 침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이 교실이라는 개념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 돌봄과 또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로 참여하는 온 마을 교육 시스템 횡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이 좀 추진된 배경과 과정은 어떤 겁니까? 예, 그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농촌 마을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학교와 마을이 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좀 학교와 마을, 주민, 학부모, 교육청, 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 마을의 그 농촌 현장이 좀 체험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빵집과 연계한 제과 제빵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내에서 여러 그 지자체에서요, 좀 유사한 이름으로 좀 시도를 해봤지만은 이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좀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행성군입니다. 행성 다함께 교육이라고 좀 이름 붙여진 이른바 행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가 바로 이 사업인데요. 행성 다함께 교육은 그 지난해 11월 행성군과 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합심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주로 그 조그만 면 단위 지역일수록 좀 방과 후에 좀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좀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들의 그 돌봄 프로그램을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서 풀어보자고 하는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건 이 같은 좀 준비 과정을 거쳐서요. 지난달부터 행성 지역 3개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에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군과 교육청 또 마을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아동을 함께 돌보자 이런 협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네, 행성형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인 그 행성 다함께 교육은요. 그 행성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성군과 행성교육청, 지역사회가 지역 아동의 그 안정과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행성군은 좀 이런 취지를 지금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그 지난 6월에 그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의 역할도 명문화했습니다. 그 도교육청은 이미 그 지난 3월에 행성교육청의 마을 교육 공동체 전담 장학사를 공모를 통해서 배치하고요. 관련 사업 예산도 배정을 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그 대상 지역에서는 그 마을 주민이 활동가로 양성되고요.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 학교 교사와 실제 마을 주민이 그 마을 교사가 돼서 좀 원팀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행성 다함께 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그 마을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협동조합도 창립이 됐습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은요. 일선 마을과 행정 부분을 묶어주는 거점 센터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현재 그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그 민간 전문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을 보면요.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행성군과 도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매년 2억 원씩 4년간 총 16억 원을 공동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좀 운영 형태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교육계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올해 첫 번째 시행 지역화 운영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그 당초 행성 다함께 교육은 그 올 초부터요. 공군면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에 좀 발목이 잡혀서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난 6월이었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성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올해 그 마을 교육 공동체 그 돌봄 프로그램 시행 지역은요. 공군면과 안흥면, 강림면 등 3개 지역입니다. 우선 공군면은 지난 7월 6일부터 공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영어가 좀 능통한 마을 주민이요. 마을 활동가로 임명돼서 돌봄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초에는 한 15명 정도 안팎의 아이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호응이 높아지면서 이걸 월등히 한 20명가량의 신청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출생아 감소로 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걷고 있는 강림면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발족해서 마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림면 운영위는 좀 사업명을 강림 온마을 돌봄교실로 정하고요. 오는 9월부터 전 주민이 나서서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흥면을 보면요. 최근 안흥 지역 초중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 대표,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운영 협의회를 조직했고요. 학부모 수요 조사를 거쳐서 여기도 역시 다음 달부터 안흥 사랑방 교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좀 이런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0년의 그 산업화와 좀 압축 성장이 좀 뒤안길해서 우리나라 농촌은 좀 아무래도 소외와 좀 절망의 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농촌 마을의 어린이 좀 울음소리가 좀 그친 지 좀 오래고요. 이제 60살 정도 된 노인까지도 청년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 좀 행성청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8.82%입니다. 30%에 가까운데요.
이 중에서 이번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대상지인 공군면이 38.4%, 강림면의 경우는 무려 41.28%입니다. 그 10명 중에 한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건데요.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가 눈에 다가온 겁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자는 의도가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초고령화로 접어든 면 단위 지역의 학교 밖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를 보면 마을과 학교는 하나라는 인식으로 현직 교사와 마을 주민의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지역 내 학원조차 없는 그 면 단위 군소 농촌 지역 아이들의 좀 진로와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에서 떠맡지 않고 마을 전체가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을 단위의 좀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마을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점차 확대가 되다 보면요. 아이들의 유출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그 아이들 직접적인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또 지역 어떤 공동체의 재생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네요.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인프라가 부족하면은 이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님들 점차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초고령화 또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가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또 격언이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한 그 예전의 격언 정말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비슷한 좀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좀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충족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성형 마을 교육 공동체 실험이 좀 여러 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그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교육 모델이다 보니까는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좀 짧은 시간에 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좀 안목과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최소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좀 몇 가지 좀 필수 조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 다양한 주체들의 그 행성형 민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이미 행성구는 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도교육청은 행성의 전담 장학사를 배치했습니다. 마을별 운영위원회도 좀 구성이 돼서 주민 스스로 지역 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섰는데요.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 주체이자 거점센터의 역할을 맡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선 좀 마을과 행정 부분을 잘 연결해주는 이런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연대가 성패를 좌우할 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마을 교육 공동체의 좀 성공 요인으로 보면 역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행정 조직과 좀 인력 배치 면에서 좀 가감한 지원과 유연한 근무 형태가 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그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의 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 조건으로 부여되고 있는 만큼이에요. 마을 교사라든가 마을 활동가의 양성 교육이 좀 내실 있게 마련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좀 마을의 좀 농특산물이라든가 지형, 인물, 역사를 활용한 교육 과정이 좀 식입돼야 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사는 그 학교 교사가 아닌 다름 아닌 좀 마을 주민의 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마을 주민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어른들의 역할 말 그대로 우리 함께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상지대학교를 포함해서요 전국의 3개의 대학이 이른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시대학교는 또 어제 이와 관련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사실 좀 맞지 않는 그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공영형 또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네, 공영형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정책인데요. 현재 대학의 80%가 사립대학교로 사립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상 대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사학비리 문제 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학령 인구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립대학교의 폐교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권의 사립대학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앞으로의 폐교 문제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방은 지역대학이 감소하게 되면 지역경제 약화와 함께 교육 불균형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공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를 포함해서 조선대, 평택대 등 전국의 3개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지대와 조선대는 공통적으로 사학비리를 겪은 대학교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대학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운데 성시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만은 어제는 이와 관련돼서 또 포럼을 진행했죠. 네,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세 번째 공청회를 어제 열었는데요. 상지대 동문회와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상지대학교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협력대학 발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포럼에서는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추구해야 공영형 사립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학이 지역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포럼에 참여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창영 이사에게 듣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실은 공동체 이익을 위한 기업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 버는 역할만 하는 그 사회는 굉장히 빈부격차도 커지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선진 모든 복지국가는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원주도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런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상지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좋은 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조라든가 고유 사업이라든가 대사회적인 활동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공적 역할 외에도요. 또 지역 사회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그 논의가 또 오고 간 것 같군요. 네, 앞으로 해결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지역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표적인 예로 춘천시가 언급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4월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학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생활자치연구원 김주원 본부장에게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 아니겠습니까? 졸업생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학 내부의 학과의 구조조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 그런 정착들이 이루어지고 뭐가 되려고 하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생태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치단체하고 대학이 같이 이것을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공모 과제로 만들어서 그것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되었을 때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결과도 상당히 또 많은 변화가 있겠군요.
네, 우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효과적인 것이 입증됐는데요.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국공립인 일본의 경우 지역 공원을 대학의 역할로 명문화하고 또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대학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재생을 목표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제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협력과 함께 다양화 그리고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가 추진되면 국가가 사립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대신 공영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지역 대학을 수도권의 사립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2월부터 상지대학교와 조선대, 평택대학교 세 곳이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2017년 대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상지대학교를 방문하려다가 이 재단 측의 반대로 이제 학교 입장을 못하고요. 근처의 카페에서 학생들과 이제 간담회를 한 것인지 기억이 납니다만은 학생들 좀 상지대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이 공영형 사립대학교의 어떤 방안을 제시했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좀 정부의 어떤 방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만은 향후 또 진행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군소음보상법의 군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활용될 이 소음 측정 지점과 또 측정 방식이 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현재 또 오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환경운동연합의 김효영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 군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또 기본적인 조건이 이 소음을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네, 또 맞습니다. 소음을 어느 지점에서 체크할 것인가, 또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뜨거운 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는 횡성과 원주 지역에 15군데를 지정해서 소음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15군데를 지정해서 측정하겠다는데 제일 피해가 큰 횡성 지역은 7군데를 지정하고 네, 피해가 덜한 원주를 8군데를 지정해서 측정하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모든 비행기의 노선이 횡성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광범위한 측정을 해서 소음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음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 읍 지역이 이 소음 피해 지역이 거의 이제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보다 횡성 지역이 더 이제 소음 측정 지점이 적다는 것인데, 또 이게 그 배상 기준도 일반 민간 항공기와 비교했을 때 좀 낮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항기 소음법하고 군용기 소음법하고 이 틀리게 측정을 보상 방식도 틀리고 한 게 잘못된 거고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비행기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소음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지 보상을 해달라는 네.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이 네, 잘못됐다고 생각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비행기 소음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민 설명회가 열렸었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이제 논의가 된 겁니까? 저희가 이 주장을 했던 것이 지금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입니다. 네, 이 전투기 비행기뿐이 아니고 블랙 이글이라는 에어쇼하는 비행기가 연습 자주 하고 있죠. 예. 횡성 지역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예.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하. 그들은 언제 떠가지고 비행 연습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2번을 해가지고 고시를 하겠다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문제는 이 블랙이글은 비행 노선이 없습니다. 네. 어디든 막 다니면서 아하. 이 비행 연습을 하는 상태에서 이 읍내 주변 7군데를 지정해서 측정하면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되었고요. 오늘 네네. 좀 이제 약간 어떤 의견들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정도만 그치겠고, 다음 주에 좀 네네네. 저희가 좀 제대로 여러 자료를 좀 취합해서요. 좀 제대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그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 환경운동연합의 김효영 사무국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